MBO 에어. NBA 온에어 시즌 6 다섯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제가 타이밍을 맞췄죠. 이게 한 박자 좋네요. 쉬는 게 있더라고요. 네. 자, 오늘 함께 방송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마법사입니다. 마법사님 손을 좀 들어주세요. 제가 마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인장님, 네, 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인님, 네,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네, 지금 그 필라델피아 그림 보이시죠? 맞습니다. 네, 필라델피아가 행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야이님. 네, 안녕하세요. 가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르브론의 아주 짓궂은 표정. 저는 사실 그쵸. 저번 주였나요? 가야님이 아주 재밌는 짤을 보여주셨는데, 르브론이 어빙을 아주 나무를 하는, 그죠? 그쵸. 저는 네. 그 사진을 기대했었거든요. 그거를 사실 하려고 했는데, 네. 어떤 그런, 기술적인 문제로 못했습니다. 그게, 제가 이거 할 줄 몰라가지고, 네, 죄송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기술자의 문제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하게 들어오느라고, 시간 맞추느라고, 아이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 사연을 봤었던 학도는, 네, 모두 예상하셨겠지만, 이제 슬슬 빠지기 시작하고요. 그쵸? 네. 그렇죠. 그동안 오래 했죠, 어떻게 보면. 네. 5회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시즌을 다 뛴 거죠. 그쵸. 약간 우리 노학의 갈리날리 같은 어떤 그런. 좀 뛰고 있으면 사실은- 들어가고. 나메크님은 뭐 노학의 단테 엑섬이죠. 거의. 네, 그리고 호주님이랑, 그 다음에, 나메크님, 네, 오늘 아쉽게도 불참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방송, 위클리 뉴스부터 그러면은 진행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또, 어김없이 저희 가야이님께서 아주 알짜 소식들만 모아주셨네요. 첫 번째는 부상 소식입니다. 캐리스 르버트가 신장 종양이 발견돼서 무기한 아웃이 됐네요. 네. 그쵸. 무기한이었는데, 이제 오늘 뉴스 보니까 뭐 한 8주 정도 재활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 예전에 션 엘리엇 선수, 샌안토니오 스퍼즈 은퇴했던 선수도 이제 신장,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알론조 모닝도 신장 쪽에 문제가, 사구체험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르버트 선수도 이번에 트레이드에서 이제 종합검진, 이제 좀 정밀검사 과정에서, 종양이 좀 발견이 돼서, 어쨌든, 좀 젊은 나이인데, 어쨌든 이런 게 좀 발견돼서 다들 굉장히 놀랐고, 재활 기간은 수술 후에 한 8주 정도 재검까지 해서 지켜본다고 하네요. 네. 네. 어떻게 안타깝습니다. 보면은 트레이드가 되어서 그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르버트 선수한테는 굉장히 다행인 일이 아닌가.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쪼록 잘 극복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포틀랜드 맥컬럼이 발목 염좌로 3주에서 4주 정도 아웃이 이게 발목 염좌였는데 제가 이거 사실 뉴스 조금 잘못 전달해 드린 게 네. 원래는 이제 스프레인 앵클에서 이제 MRI를 찍었는데 네. 오늘 이제 미세골절이 발견이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 골절이 완전히 뭐 부러진 건 아닌데 사실 미세골절도 골절이잖아요. 그래갖고 그렇죠. 그게 발견돼서 한 4주 후에 재검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포틀랜드의 너키치 선수도 팔목이 골절돼서 그쵸. 네, 한 2달 정도 이제 경기를 못 볼 것 같은데, 포틀랜드가 시즌 초반 굉장히 안 좋은데, 큰일이네요. 포틀랜드에서 사실 맥컬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요즘에 MVP 수준의 시즌을 좀 보내고 있었는데, 약간 갑자기 좀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좀 아쉽기도 하고, 너키치는 부상에 대해서 되게 떨쳐내지가 못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거의 시즌 아웃과 같은 상황으로 보냈다 막판에 살짝 복귀를 했고, 그래서 올해 좀 빛을 발하나 했는데, 사실 지금 완전히 약간 불행한
부상으로 NS 칸터가 주전 센터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틀랜드는 로드니우드와 NS 칸터로 버텨야 되는 이 상황이 약간 막 큰 악재로 좀 보여지지 않을까. 시즌 초반의 기대와 다르게 해야 됩니다. 네. 주인장님 말씀은 이렇게 하셨는데 또 칸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판타지에서. 아, 그쵸. 제가 그래도 너키치 로드니우드도 그래서 오늘 집어왔죠. 아, 그러셨나요? 잘하셨네요. 아, 네, 잘하셨네. 제가 거의 순위가 낮기 때문에 거의 판타지 요즘에 많이 못 봐갖고. 근데 이제 반등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사실 포틀랜드는 제가 너키치 선수를 데리고 있으면서 몇 경기를 챙겨봤었는데 정말 히어로 볼밖에 볼 게 없는 뭐 실망스러운 네. 경기력을 많이 보여서 맞아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상들로 인해서 다른 선수들이 좀 스텝업하는 그런 기회가 오히려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칼 타운스 주니어도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여서 지금 격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 칼타운 주니어스는 뭐죠? 칼타운 주니어스는 어디 프로팀인가요? 어디에요? 저기 아르헨티나 대한항공인가요? 축구팀 중에 대한항공이에요? 주니어스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네. 대한항공인가요? 보카 주니어스? 좋아요. 이런 거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그 칼타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것도 심각한 얘기인데 네. 그 친척분들이랑 어머님까지 해서 그렇죠. 모두 다 코로나로 좀 작년에 많은 가까운 분들을 잃었는데 그래서 되게 그 연초에도 진짜 20년은 진짜 퍽답이었다고 Fuck you 2020를 썼는데 자기 자신도 좀 코로나 조심을 했을 텐데 분명. 왜냐면 조심하자 코로나에 대해서 되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 선수였는데 이게 뭐 되게 그 감염이 잘 되는 유전자를 타고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약간 스스로 조심했지만 걸린 상황이라서 좀 되게 그렇죠.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양성 반응과는 좀 다르게 네. 칼타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습니다. 특히나 더 칼타- 아쉬운 양성 반응이었죠. 칼타운스가 또 제 그 판타지 1라운드 픽 선수인데, 그래서 제가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DMP 코비드 발표 날 아침에 장문에 인스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설마 했는데, 지금. 뽑고 나서 한 3경기밖에 못 떴습니다, 지금. 네, 축하드립니다. 그 수준이 높더라고요. 칼타운스가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부상으로 좀 고생을 했었는데 올 시즌에도 지금 손목이 좀 안 좋은 상태인 거고 그쵸. 거기다 코로나까지 맞아요. 걸려서 여러모로 걱정입니다. 좀 잘 극복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미네소타가 진짜 유망주 1순위 3명, 그러니까 이번에 뻗은 에드워즈까지 해서 1픽 다 모두가 그냥 좋은 성적을 많이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디안젤로 러셀도 사실은 조용조용하고. 윤장님 뭐 마스크를 1순위 자꾸 벗으시는데 왜요? 답답해. 나 집에서 지금 마스크를 내가 왜 쓰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과감하게 그래서- 오픈을 하시네요. 이거 답답해갖고. 좋네요. 좋습니다. 네네. 좋아요. 네. 자, 그리고 멤피스의 자모란트는 발목 부상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의 캔바 워커도 무릎 부상 후에 복귀를 하면서 시즌 데뷔전을 치렀네요. 축하합니다. 네. 네. 하야님 계시죠? 자모란트 선수는 사실, 뭐 이렇게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고 발목 염좌였는데, 어쨌든 역시 젊은 피답게 생각보다는 빠르게 복귀를 해서, 네. 돌아오자마자 또 슈퍼 엘리프 하나 해주고 또 클러치 맞아요. 좋은 어떤 플레이도 보여줘서 턴오버. 뭐, 좋은 턴오버.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뭐 레이업 성공하는 그 장면 보시면 참 저 선수가 저 체구로 저 NBA 괴물들 사이에서 이렇게 저렇게 뛴다는 것 자체가 예전에 아이버슨 생각도 좀 나면서 참 아주 미래가 촉망받는 뭐 이런 선수인데 어쨌든 복귀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모란트 이번에 헤어스타일 약간 아이버슨 느낌으로 바꿔서 좀 간지가 나는 것 같던데. 그죠? 뭐 좀 아닌가요? 갈수록 좀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머리가 그리고 어차피 흑인들은 이제 저기 운동 능력이 좋을수록 갈수록 머리가 빠지기 때문에
곧 이제 어떤 끝날 운명을 맞이해서 지금 뭐 있을 때 이것저것 많이 해라. 잡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젊을 때 네. 잘하고 곧 다 하늘로 갈 테니까. 예.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큰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던 빅 트레이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임스 하든이 브루클린으로 네, 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정말. 네, 이로써 역대급 원온원 팀이 생긴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무슨 뭐 예를 들면 여태까지 빅3들이 뭐 가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게임 메이커, 뭐 약간 슬래셔, 뭐 센터,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뭔가 이제 밸런스 있는 조합이었다면 이거는 진짜 거의 무슨 원온원 스트리트볼 그 조합처럼 세 명이 다 완전 볼 호구를 모아놔갖고 과연 케미스트리가 어디까지 날까라는 의문이 드는 트레이드였습니다. 네네. 윤현님께서 또 총평을 남겨주셨네요. 카야님 간략하게 네, 일단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사각딜이었죠. 사각딜. 예,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얻어는 획득 기준으로 좀 팀을 좀 구별을 좀 하면 우선은 브루클린 네츠는 뭐 알다시피 제임스 하든 선수를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휴스턴 로켓츠는 빅터 올라디포, 그다음에 크룩스, 그다음에 단테 엑섬, 그다음에 이제 비보 일라운드 픽이 4장이나 됩니다. 근데 뭐 다 복잡하니까 디테일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압 걸리, 일라 픽 수압 걸리 한 장도 얻었고요. 그리고 인디애나 페이서스 같은 경우에는 르버트 선수와 또 휴스턴에 23년도 2라운드 픽을 얻었고,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는 이제 제러드 알렌과 타우런 프린스 선수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4개의 팀이 동시에 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실 여기는 필라델피아가 100% 들어가 있을 거라고 트레이드 한 10분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전혀 필라델피아는 소식이 없었고 이 4개의 팀이 어떻게 보면 구색도 갖추면서 트레이드가 빅들이 일어났죠. 네. 오랫동안 NBA를 지켜봐 오신 우리 가야님께서 이 하든의 브루클린 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우선 사실은 그 도둑이 재발이 저린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2010년도에 어떤 그런 디시전 쇼의 어떤 그런 뭐랄까 같은 편으로서 굉장히 저도 좀 피해자였죠. 같이 욕도 먹고 했지만 이번 트레이드는 사실 좀 재밌었던 거는 우선 하든이 트레이드 일어나기 전날에 경기를 엄청나게 망치고 나서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언해피를 공식적으로 얘기했죠. 물론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이 도시가 좋고 이 팀이 좋긴 한데 난 정말 다 했다 할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같은 팀에 이제 사실 존월 선수, 트레이드 해온 존월 선수가 이거에 대한 굉장히 디스리스펙트를 보냈고 또한 존월에 또 가까운 커즌즈 또한 뭐 사실 막말로 난 존월이랑 뛰러 왔고 저 선수가 뭘 그렇게 다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약간의 공식적인 마찰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날 어쨌든 저녁이었나요? 그 다음날이었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빠른 시간에 휴스턴 로켓츠가 이걸 처리했다는 거는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지금 계속 진행될수록 선수들한테 좋을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좋은 딜을 했던 것 같고요. 하나 좀 아쉬웠던 거는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트레이드 분석하겠지만 생각보다 좀 승리와 패자가 명확하게 나눈 것 같아요. 이번 트레이드는 좀 윈윈 됐던 건 아니었고 좀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휴스턴에 좀 망한 딜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그건 자체하고 가장 중요한 제임스 하든이 과연 이렇게 옮기는 게 좋은 건가 저는 너무 별로예요. 솔직히 저도 물론 제가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사실 NBA를 정말 보기가 정말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분은 사람들이 2010년에 느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옛날 생각이 나는데 사실 NBA가 이거 좀 정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게 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자기들끼리 뭐 뭉쳐서 하는 건. 제가 지금 제 입으로 얘기하기 굉장히 부끄럽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스스로, 그렇다고 제가 르브론 팬으로서 이 딜을 무조건 좋다고 하기에는 너무 그거는 가증스러운 것 같아서 솔직히 조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성과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징징대가지고 나이 나가겠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온통 NBA를 뒤집어 까놓는 게 과연 좋은 건가? 그러면서 이 업무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도 정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욕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태업을 보이면서 했다면서 자체가 결국에는 지들이 원하는 거 다 얻었는데 뭐 일단 그 과정은 참 아주 좀 역겨웠던 그런 트레이드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네. 생각합니다. 네. 그 머학사님은 이 트레이드 어떻게 보셨는지? 뭐 일단은 전반적인 트레이드에 대한 요약을 이제 가연님께서 잘 해주셔서 네. 저는 이제 페이서스랑 캡스가 그 하든 드라마에서 나름 이득을 잘 챙기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페이서스와 네, 클리블랜드죠. 클리블랜드가. 네. 뭐 페이서스 입장에서는 사실 르버트 선수 브루클린에서도 굉장히 핫했던 선수고 지금 뭐 다행히 수술 뒤에 좀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올라디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상 복귀 이후에 사실 폼이 좀 기복이 있었던 상태여서 뭐 미래를 같이 하기엔 르버트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도 뭐 제러드 알렌 선수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 FA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뭐 캡스에서 당연히 매치해서 미래를 함께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필라델피아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돼서 행위님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셨을 것 같은데 행위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뭐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보고 있었고 설마 여기에 연루가 됐을라나라고 그러니까 뭐 연루라는 단어 자체를 원래는 그 사건이나 아니면은 뭐 범죄에 연루됐다라고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이 드라마에 저는 거기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에 우선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선 뭐 어딜 가든 그 필라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보고 있고 앞으로의 브루클린 네츠의 행보에 좀 더 재밌게 볼 예정입니다. 그 뭐 수비는 개판이던데 닭공 농구라고 하나요? 닭 치고 공격만 하는 그런 농구에 한번 또 재밌게 또 볼 예정입니다. 하든이 필라를 갔어도 필라델피아를 아주 열심히 응원하셨겠죠? 저는 사실 뭐 지금 NBA에 적극적으로 들여다본 기간이 길지 않다 보니까 뭐 필라델피아를 응원은 했겠습니다만 하든이 왔었다면 시몬스나 엠비드 둘 중 하나는 나갔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둘 중에 누구를 내보낼지에 대한 고민이라기보다 그 뉴스를 더 빨리 챙겨봤을 것 같습니다. 주인장님께서는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본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트레이드에서. 저는 사실은 이번 트레이드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그냥 딱 정말 비즈니스로만 보면 또 다른 빌런의 탄생으로 비즈니스의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빌런의 탄생.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약간 제일 재밌는 게 선과 악 구조거든요. 뭐든 그 생태계를 바라볼 때. 근데 사실 뭐 옛날에 마이애미트가 약간 아까 가연이도 말씀하셨지만 약간의 악마적인 요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르브론은 탑 1에서 악마였으니까 더 개인에게 집중됐으면 지금 브루클린은 하는 꼬라지들이 3명 다 진상 오브 진상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은 나가서 뭐 농구하고 싶지 않다고 개지랄병 떨면서 나가갖고 하고 있죠. 한 명은 와갖고 지금 뭐 열심히 농구하고 있죠. 그 케빈 두란트 같은 경우에. 두란트는 좀 착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상대적으로 착해 보여.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런 정말 절대적인 악마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빌런이 나옴으로써 오히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NBA에 대한 관심이 사실 지금 시기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그거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이 3명 악동의 모임은 약간 기존의 팬들, 저를 포함해서 기존의 팬들은 정말 꼴 보기 싫은 행동이긴 하나 요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구미 담기고 짭조름한 간짠의 어쨌든 트레이드 아니었나. 그래서 자극하기는 정말 좋았던 헤드라인이 야마가 아주 좋았던 트레이드인 것 같고 저는 인디애나가 르버트를 데려갔던 건 좋은 시도였는데 그거를 아예 사실은 신장병이기 때문에 어디 뭐 골절당한 게 아니어서 약간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존월과 커든스 존심으로 똘똘 뭉쳤던 한 그 도시의 프랜차이즈 스타와 같았던 워싱턴과 세크라멘토에서의 그 존심들이 지금 어떤 일을 갈고 있을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싫겠습니까? 자기도 악년에 한 도시를 대표하던 선수였는데 둘 다.
나가면서 진짜 아까 가연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이도시 좋지만 진짜 할 거 다 했다고 진짜 얘기했거든요. 진짜 리더럴리. 그리고 막 조노란 9경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휴스턴하고 한번 붙는 것도 보고 싶고 그래서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준 거에 또 고마우나 꼴 보기 싫다 요 정도 하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제가 사실 요즘에 펜트하우스를 재밌게 보는 이유와 좀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어쨌든 하든이 휴스턴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였는데 브루클린으로 가면서 지금 2연승을 달렸죠, 브루클린이. 그쵸. 브루클린이 네. 2연승을 거뒀고 그 2경기에서 하든의 스탯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렇죠. 첫 경기는 또 게다가 심지어 트리플 더블까지 했으니까. 네. 또 가서 열심히 보여주는 모습을 보니까 올 시즌 브루클린 정말 더 재밌게 네,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개인적으로 호수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 호수님은 아마 다음 주에 저희가 의견을 한번 모아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루카 돈치치가 역대 트리플 더블 개수에서 조던을 제치고 15위로 진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최연소 35, 16, 15를 달성하기도 했네요. 네. 우리 근데 가야님께서 이낙연이 아주 졌죠. 네. 그렇죠. 우리 가야님께서 굉장히 또 눈여겨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선수인데. 제가 아까 하든 관련해서 네.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요즘 신경 변화가 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행태들을 보면서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과거를 저도 뉘우치고 어떤 이런 좀 로열티가 있는 스테픈 커리라 아니면 이제 자라나는 새싹이지만 돈치치 이런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사실 제가 캐릭터상으로는 굉장히 르브론을 좋아하고 실제로 좋아하긴 하지만 좀 새 출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돈치치가 잘해서가 아니라 루카. 진짜 정말 뭐 르브론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최근에 NFL 우리 보면서 NFL이 요즘에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많지 않습니까? 탐 브레디가 보리스인가요? 드루 보리스인가? 네, 있잖아요. 드루 보리스. 은퇴해서. 네. 끝나고 끝나고 가족들 다시 만나서 얘기하고 막 다시 터치다운 얘기가 저는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프로스포츠들이 계속 이렇게 있는데 정말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 생각 들 때 혜성처럼 나타난 우리 돈치치 졸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치치가 뭐 사실 또 딱히 뭐 한 건 없지만 이런 젊은 선수들이 좀 더 겸손한 자세로 로열티를 갖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인터뷰도 정말 겸손하더라고요. 물론 패배는 했습니다만 이 소식을 제가 안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네,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돈치치가 이날 전반에 거의 뭐 30점. 31득점. 네. 그쵸. 그래서 막 이 윌트 체인벌린 이후에 최고의 트리플 더블 경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호수이님이 빨리 형 저 채널을 빨리 봐주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그때 바빠가지고 못 봤는데 후반에 보니까 점수가 별로 스탯을 쌓지 못했더라고요. 후반에 조금 잘 못했는데 어쨌든 네 대단한 개인 스탯이었죠. 개인적으로 네 그랬죠. 그렇죠. 그 경기 전반에 정말 모든 득점에 대해서 득점 혹은 어시스트로 관여를 해서 진짜 경기를 끌어갔는데 할 전반도 시카고한테 우위를 점하지 못했어요. 다만 개인 능력에 너무 뛰어남을 보여서 잭 라빈이 약간 손을 막 이렇게 좀 시켜 뭐 이런 뉘앙스로 장난도 좀 쳤지만 댈러스가 시카고에 비해서 그날 경기가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디펜스가 너무 안 돼서 후반전에서는 사실은 완전 어시스트 쪽으로 기우다 보니까 근데 팀 선수들이 못 넣어주다 보니까 스탯이 그렇게 뭐 많이 후반에 전반에 비해서 서태훈과 같이 좋지 않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서태훈 영광이네요. 네. 그렇죠. 네. 플러스는 지금 주시 리차드슨, 그다음에 막시 클레버, 드와이트 파웰 뭐 이런 선수들이 세이프티 프로토콜에 들어가서 경기를 못 뛰고 있는 상황이라 네, 그렇죠. 심리적은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돈치치가 좀 더 분발해줬으면 네 하는 바람이네요. 네. 포르징기스가 복귀를 했는데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는 아직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고 있지는 않아서 말씀하셨던 선수들이 이제 프로토콜에 돌아오면 댈러스가 뭐 스텝업은 하겠으나
최근 성적, 이번 주 뉴스니까 이번 주 성적을 봤을 때는 밸런스가 그렇게 좋지 않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빌런이죠. 카이리 어빙. 7경기째 결장을 하고 있고요. 수요일 날 팀 훈련에 복귀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네요. 난 진짜 이 새끼는 진짜 미친 새끼 같아요. 진짜. 이게 진짜 미친놈 아닙니까? 아니, 우리도 이렇게 6년 동안, NBA라는 훌륭한 리그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도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걸 또 들어주는 청취자분도 계시고, 어쨌든 이 리그에 대한 리스펙이 있는데, 이 새끼는 리스펙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농구를 하기 싫대. 진짜 이거는, 아니, 정말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변호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와서, 진짜 이거를 팀에서 잘 받아주는 것도 더 꼴보기가 싫고, 그래도 브루클린 더 꼴보기 싫지만, 어빙, 이거는 진짜 미친놈 같아요. 진짜 완전 생또라이 같은 행동이고, 이거는 진짜, 죄송한데, 방송이라 갖고, 이게 더 센 욕도 할 수 있는데, 진짜, 이거 심판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이거는 이민 재판 해야 돼. 이거는, 어빙 지옥 가나요? 말이 안 돼, 이거 진짜. 이건 아무리,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농구가 하기 싫다는 말이 차라리 뭐 다른 이야기를 좀 해준다거나 아싸리 차라리 소셜한 이슈 때문에 내가 지금은 뭐 좀 농구보다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개소리를 하던가. 근데 그냥 플레이하고 싶지 않다고 떠난 다음에 뭐 팀과 얘기된 것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구단주도 지금 매우 지금 빡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떻게 프로가 할 수 있는 무단결근인데, 이게 무단결근이거든. 월급은 다 줬는데, 이 말이 되는 건가? 가연님 좀 더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소식 자체는 이제 주인장님 진정하시고요. 내일 네. 돌아온다는 얘기였거든요. 소식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찬물결 거 아닌데,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내일은 돌아온다는데. 주인장님이 아주 핫해지셔가지고, 지금 칭찬받아야 돼. 제가 좀, 물론 저도 똑같이 요구를 하고 싶고요. 당연히. 근데 이제, 현재 진행 상황은 7경기를 연속 출장을 이제 무단 결근을 한 상태고, 심지어 의사소통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 상태인데, 현재까지 전해오는 뉴스는 어쨌든 내일 이제 팀 훈련에는 참가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일 아마 브루클린 네츠 구단 근처에는 많은 언론, 취재진들이 좀 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아마 금요일 전부터는 어디랑 했죠? 클리브랜드는 어쨌든 네, 그 경기부터는 금요일 경기부터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쯤 경기의 첫 모습을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고요. 아직까지는 100% 어쩌고 한다. 이런 얘기는 아직은 확신은 없네요, 사실은. 근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행인님 계시죠? 네, 있습니다. 네, 어빙이 돌아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농구하기 싫다고 하는 놈이 왜 또 기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예 돈줄을 끊어버리면 사실은 농구가 굉장히 하고 싶어질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그 돈줄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고, 아주 그냥 혼줄이 좀 나야 되는데, 대부분 돈으로 혼줄이 크게 나면 어떻게든 기어 들어와가지고 농구를 하고 싶을 텐데, 이때 돌아와서 또 잘해지면 또 이제 미디어나 이제 팬들이 또 이제 또 좋아하고 환호하고 또 이러다 보면은 여태까지 했던 행동들이 또 정당화라든지 아니면 또 그냥 묵인될까봐 그런 게 조금 아쉽네요. NBA 사무국 차원에서 이런 건 좀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어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지금 NBA 시즌이 지속되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농구하기 싫다고 하고 어디 줌 영상회의는 들어가가지고 턱 깨고 희죽희죽거리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 줘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저도 저기 가야님이 말씀하신 것만큼이나 이 리그라고 해야 될까요? 이 NBA라는 그 스포츠 자체에 약간 좀 글쎄요, 좀 정내미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저도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약간 좀 예전만큼 정이 잘 안 가네요. 어쨌든 선수들 이제 그동안 기행 우리가 수백 가지가 있었겠지만
최악이라고 뽑혔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예전에 뭐 호수님이랑 여러 번 언급하셨지만 라트레 스프레디 감독을 초크한 거 있잖아요. 목을 조른 사건. 그게 NBA 역사상 제가 볼 때 가장 큰 라카룸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카이리 어빙의 무단 결근 사건은 그거를 뛰어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라트레 스프레디는 어쨌든 훈련 도중에 한 거고 어빙은 훈련 자체를 아예 그냥 무단 결근한 거잖아요. 아예 안 왔잖아요. 그냥 뭐 늦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현재 2주 가까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서 인스타그램 꾸준히 하면서 이제 자기 이제 아버지인 드레딕 어빙 뭐 에이지아 어빙인가요? 그 여동생 네. 마스크 쓰지도 않고 그 참석하지 않나. 지금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뭐 그거는 개인의 자유입니다만 뭐 정치 의원들 관련해서 뭐 이렇게 무슨 뭐 화상 미팅 정책 그 화상 미팅 할 때 또 참가하고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그 선수로서 저 아까 말씀드린 금융치료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돈을 걷어버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수가 한 2천억 이상은 또 벌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인간한테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농구가. 그런데 이제 아니, 한편에는 여기서 이제 예.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건 얘기하고 싶었던 건 루머인데 트레이드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트레이드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나 또라이요 요걸 이제 굉장히 그 주장하고 싶어서 걔 쌩쫄했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구단주 입장에서 제일 꺼리는 새끼가 이런 새끼들이거든요, 사실. 제일 팀워크해치고. 그렇지. 팀 샐러리의 30% 가까이 차지하는 놈이 이런 식으로 저는 오늘 못 갑니다. 쌩이요. 그쵸. 이런 거는 그쵸. 구단주 입장에서는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행동인데. 진짜 그래서 두려울 저는 수 있어요. 이게 약간의 어떤 그런 굉장히 만약 이런 거였으면 새끼는 진짜 이제 퇴출시켜야 되는 거죠. 정말 제가 볼 때는 NBA뿐만 아니라 뭐 KBL 온다면 좋지만 뭐 그런 거 빼고는 사실 뭐 이 새끼 이거 미국에 이 새끼 이거 발을 못 들게 해야 되죠. 그냥 유튜브나 하던지 근데 차라리 계속. 예. 아니, 진짜 이 정도 걔한테 금융치료를 하려면 나이키가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 나이키가 이거 이미지 타격으로 나이키가 너무 뭐 어쨌든 될 수 있다면 걔를 먹이려면 연봉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신발 판매 뭐 이렇게 해갖고 좀 조져야 돼. 이 새끼는 이거 한 나이키 정도가 조져야지. 이건 안 돼. 이거는 이거 돈 뺏어야 돼. 돈 뺏어야 돼.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나이키가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누구죠? 그 탐슨 중국 브랜드 어디죠? 거기? 안타? 예, 거기 안타에서 대신 그 벌금 내주고 어빙 데려갈 것 같은데. 맞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쵸. 떼놈들의 인정한다. 돈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치. 그거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 그거 아니면 나이키에서 만약에 소송하면은 바로 드레이먼드 그린 같은 놈들 나와가지고 만약에 카이리 어빙이 백인이었으면 너희들이 소송했냐 막 이질할 뻥들. 죄송합니다. 분명히 내가 볼 때 만약 백인이었으면 너희들이 그치, 카이리 그치. 어빙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질할 뻥 떨었을 겁니다 이 새끼들 이거. 그럴 수 있죠. 죄송합니다. 뭐 진짜 인종차별은 아니고 워낙 그 사람들이 지금 그게 이슈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무단 결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무단 결근은. 그렇죠. 네. 어빙의 무단 결근부터 뭐 하든의 팀워크를 해치는 그런 행동도 휴스턴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브루클린에 모여서 오히려 제 기대로는 브루클린이 정말 농구를 열심히 잘해서 파이널까지 잘 올라오고 거기서 아주 개박살이 나는 어디 같아요? 레이커스? 그건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를 제가 한번 또 그렇죠. 그려봅니다. 그쵸. 선배 끝판왕 빌런이 나와서 너희들은 아직 족밥 빌런이다 하면서 내가 최고다. 리치폴 사단인 내가 최고다 하면서 빌런은 빌런으로. 네. 그렇죠. 네. 어쨌든 브루클린 정말 이슈를 몰고 다니는 그런 한 시즌이 되고 있네요. 네. 자,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 소식입니다. 위저드 선수단 중에서 일곱 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네요. 그래서 경기가 연기가 됐는데, 정말 이런 일들이 계속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보면 워싱턴 입장에서 잘 됐어요. 뭐 브래들리 빌 심리 치료도 좀 해야 되고 웨스트브룩 건강 치료도 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워싱턴이 좀 물론 안 좋은 소식이지만 굳이 방송을 좀 재밌게 하려고 얘기한다면 뭔가 차라리 잘 됐다. 워싱턴은 좀 이렇게 좀
다독일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약간 롤링페이퍼 쓰고 그러면 서로 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워싱턴 팬분이 또 마법사님께서 전해주셔야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시간이 생긴 마당에 스캇 브룩스 감독님 짐도 좀 신변 정리 좀 하시고 짐 싸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끝나면. 사실 이상입니다. 네. 그 브루클린이랑 워싱턴이랑 어빙과 웨스트브룩을 트레이드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참 했었거든요. 뭐라고요? 어빙하고 네. 웨스트브룩을 트레이드하면 제가 좋겠다. 봤을 땐 마우사님 들었어요. 들었는데 재묻는 거지 그냥. 왜냐면 어빙이 워낙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워싱턴 가면은 아주 마음껏 또 정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거기 가면 브루클린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 요즘 이상한 그 범죄자들 막 요즘 난리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그리고 또 브루클린에서는 예전에 OKC 그 삼총사가 다시 모이는 아주 또 재밌는 그림도 되고 모이고 싶겠어 거기가. 잠시 그런 상상을 또 해봤었는데 오지 마! 이런 그죠? 오지 마! 오지 마! 근데 올 시즌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는 경기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맞아요. 혼돈의 연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위클리 뉴스를 그 뉴스 하나 더 있지 않아요? 하나 더 있나요? 아닌가요? 그 어떤 케빈 뉴스? 포터 주니어라고 네. 라커룸 그거 제가 왜 뺐냐면 너무 노네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역겨워 또 화낼까봐 우리 또 다 화낼까봐 일부러 뺐는데 뭐 하셔도 돼요. 네. 아니 현지에서는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네, 케빈 그죠. 포터 주니어가 어쨌든 라커룸을 뺏겼다는 이유로 난동을 펴서 지금 타우린 클리브랜드에- 프린스한테 뺏겼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적해온 선수한테 어쨌든 그걸 뺏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케빈 포터 주니어가 이제 막 음식물 던지고 난동을 피면서 그 클리브랜드 내부에서 이제 또 웨이브를 할 거냐 아니면은 뭐 트레이드를 할 거냐 아니면 뭐 같이 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 사실 케빈 포터 주니어는 그 NBA 들어오기 전부터 그 멘탈 이슈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 뭐 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4살 때였나요? 그 부친이 저기 살해당하셨거든요. 총 맞고인가?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는데 그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가지고 감정 조절을 잘 못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아까 우리끼리 있을 땐 제가 제일 앞장서서 선동해서 욕을 했지만 제가 이제 방송이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이슈가 굉장히 강했는데 최근 들어서 더 그 팀 내에서 본인의 입지가 또 성장폭도 좀 적고 본인의 입지가 좁아지다 보니까 감정 컨트롤에 계속 못한다는 뉴스도 좀 나왔거든요. 케빈 러브한테 심지어 뭐 이런저런 얘기했다가 루머가 나왔는데 이번 트레이드로 이제 온 이제 프린스 선수 그 관련해서 라카룸 그 뺏긴 것 때문에 그 모든 게 좀 폭발한 것 같아요. 사실상 좀 아무도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사실. 이렇게 이런 뭐 어린 루키에 가까운 선수가 2년 차인가요? 모르겠어요. 요즘 워낙 정신병자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날뛰는 세상이라서 도대체 이게 NBA가 뭔가 이게 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이 선수가 제가 사실 그 라크롬에서 음식 던진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봤는데 말씀하신 트라우마도 있고 올 시즌에 출전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올 시즌에 출전한 적이 없어서 출전한 적이 없다 보니까 불안한데 자기 자리를 뺏고 어쨌든 캐비넷을 그러니까 그 라커를 뺐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나가라는 수순을 밟는 거니까 약간 이제 잘리기 전에 뻑떡한 거죠, 회사에. 뭐 뿌신 거죠. 그쵸. 그래갖고 그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자주 쓰는 차라리 언해피라도 띄웠으면 그래도 뭐 적은 용어 받고 갈 수 있었는데 그 언해피가 아니라 이거는 스로우 푸드인가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 새끼는 도대체 종 잡을 수 없는 새끼라서 이게 클리브랜드 역사상 이전에도 한번 있었다. J.R. 스미스가 한번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또 코칭 스텝 J.R. 스미스는 사실 많은 의사들이 인정하는 정신병자니까 뭐 이해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NBA가 점점 좀 이렇게 이런 소식만 자꾸 있으니까 좀 열도 받고 좀 되게 허탈하네요 사실. 그렇죠. 네, 사실 저도 이 소식 보고 정말 당황스러웠거든요.
네, 행인님. 아니요. 저는 사실 이거를 보고 만약에 저 음식 던진 사람이 어빙이었다면 과연 쫓아냈을까? 그냥 루키가 감사합니다 하고 음식 받고 그냥 먹지 않았을까? 약간 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이게 참 그쵸. 그러니까 그 덕지가 좀 돼야 네, 좀 우선 성공을 해라. 성공을 하고 나서 뭐 짓을 성공을 해라. 하든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완전 2년 차밖에. 동감하고요. 네. 네. 어빙은 음식 던지러 왔으면 좋겠네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뭐라도 좀 얼굴을 비추든지, 뭐, 이 선수는 뭐, 유령이니까 거의. 네. 네. 없죠. 네. 정말 2년 차밖에 안 된 선수인데 참 안타까운 정말 황당한 그런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클리 뉴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행타임입니다. 사실 이제 사랑방 손님과 주인장부터 저번 주에는 제가 댓글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행인님이 댓글 소개해주는 거에 또 익숙하고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주는 또 행인님께서 한번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네. 하네요. 네, 근데 요거를 이제 네. 행타임이라고 명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행타임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좀 다 읽어드리는 편인데, 요거는 이제 약간 사랑방 스타일이니까. 그렇죠. 또 여기에 또 이제 주인장님의 사랑방이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갑자기 끼어들고 이런 타입보다 저희도 다 손님인 거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뭐 이게 안 계셨어서 제가 잠시 이제 그 땜빵으로 들어온 거죠. 잠시. 그러면은 사랑방 손님과 행인 이번 주는 그렇죠. 네. 그죠. 뭐, 사랑방 손님인데, 이제, 뭐, 피처링을 이제 행인이 하는 그런 느낌으로 좋습니다. 아니, 원래 그, 사랑방에 지나가는 행인들도 들어왔다 나갔다 나가고 하는 거죠. 케빈 포터 그 주니어 선수 소식 전한 다음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되게 웃기네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던질 수도 없고 이거 지금 라커룸 뺏긴 느낌이고. 라커룸 뺏긴 느낌. 하지만 원래 자리는 행인님 거였으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네. 저희는 또 이렇게 매너 있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렇죠.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 저는 또 원치 않거든요. 네. 이번 주 댓글 아무튼 좀 해주시죠. 네네네. 우선은 팟빵과 유튜브로 이제 좀 나뉘고, 이제 그 유튜브에는 심지어 이제 동영상들이 여러 개 올라가면서 그 댓글 정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이 사랑방송님을 하시기에 예전보다 더 까다로워졌구나. 대신에 이제 댓글들이 아직은 많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 것 같습니다. 우선 팟빵부터 좀 전달을 해드리자면, 우선 후원을 전술보드님께서 10,000원, 그리고 커리가 캐리애님께서 5,000원 캐시를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박수 안 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박수 감사합니다. 나와야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댓글들을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양태리님께서 이번 시즌도 이렇게 다시 돌아오셔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유선 형태의 방송 진행이 되다 보니 사실 기존과 좀 다른 느낌,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패널들 간에 서로 의견이 마구마구 나와야 하는데 아무래도 유선 형태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최근 방송을 들으면서 한 주의 경기, 그리고 그 안에서의 주요 내용이 다소 부족하게 다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패널분들에 대한 애정이 너무 큰 만큼 기대도 크다 보니까 개인적인 과도한 의견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 네. 패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남은 시즌도 부디 별탈 없이 지속적이고, 네, 어빙은 어서 돌아오고, 하드는 어서 트레이드가 되고, 볼스는 더 이상 부상자 없이 지금처럼, 네, 커리가 혼자 캐리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그렇죠. 이게, 남겨주신 내용들이 사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우려하기도 했고,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도 했었어서, 저희의 고민들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생각과 함께 저희도 이런 거에 대한 부족한 점이나 아니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이런 그 줌으로 영상회의 플랫폼 안에서 이런 방송을 이어나가는 데에는 저희가 약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점, 저희도 어서 이게 좀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그 녹음실로 돌아가기만을 합수고대하고 있다라는 거. 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맞습니다. 댓글을 읽으면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서, 네네네.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행인님 어. 말씀이 맞다고. 네네네. 그럼 다음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동해아서이님, 오랜만에 댓글 날립니다. 그동안 소집 해제하고 별일 없다가 바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일을 시작해서 좀 바빴습니다. 드디어 월급날이 와서 후원을 좀 하고 싶은데 팟빵 수수료가 오진다고 해서 수수료 너무 아까워서 후원이 좀 두렵네요. 그냥 유튜브 생방송으로 하면 후원이 좀 편하긴 한데 말이죠. 코로나 조심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녹음실에서 녹음하는 날이 오길 빕니다. 라고 하셨네요. 후원이 편해지시긴 하겠지만 유튜브 생방송은 저희가 좀 빡세서 저희가 예전만큼 이제 편집점이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가끔가다 잔실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죠. 생방송은 저희한테 약간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시즌 아니요, 6인데 아직도 시기상조죠, 저희는. 그렇죠. 생방송에 못하는 원인 중에 제가 제일 크죠.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 육두문자를 날리는 경우가 있고, 저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제가 또 이제 과격하게 말을 하는 편이다 보니까 네. 그런 거를 조금 제가 편집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가 있어서 제가 두려워서 못하겠네요, 이거는. 아니, 근데 사실 뭐, 생방송 가능하죠. 뭐, 안 오면 되니까, 막 이래. 농담이고. 아니, 그니까, 뭐, 어빙이네? 아주 어빙 예. 같아. 이 사람 아주 그러니까 어빙 어빙을 풍자해서 한 거지만, 풍자해서 농담이고, 생방송 사실 뭐, 우리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돼서, 원하신다면 한 번은 해도, 왜냐면 생방송에도 묘미가, 만약에 우리가, 시스템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구독자가 늘어나면, 소통할 수도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은 구독자 적지만 좀 늘어나면, 뭐, 그런 재미도 하나 살려서, 실시간으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그때 네. 가야님 배경이 바뀝니까? 혹시 뭐 오픈됩니까? 저는 일단 오질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네, 저도 그때 아마 아버지랑 같이 생일 파티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네. 저도, 네, 소통 안 할 겁니다. 네. 농담인데, 그런 것도. 마스크 쓰고 하세요, 네. 마스크 쓰고. 마스크 당연히 안 써야죠. 턱스크 쓰고 하려 하는데. 하여튼, 결론은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하면. 네, 생방송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댓글 레이레오님. 네, 호스토리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유튜브랑 팟빵에 새롭게 올라왔는데 그 호스토리 이번에 올라온 거에 대한 내용을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학도님과 호스이님의 호스토리를 격하게 응원합니다라고 해주셨네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좀 학도님과 호스이님께서 그 시간이 조금 남는 시간, 그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콘텐츠를 올려드렸는데,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뭐 준방송을 하면서 예전보다는 좀 방송 시간이 좀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한 해갈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음 댓글들은 이제 유튜브에서 한 2개 정도 이제 한번 좀 추려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바이근 튜브님. 마바사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었다고 조널이 기왕 나간 거 거기서 행복해야 하는데 이상한 털 많은 애 하나 때문에 조널도 소갈이 많이 했을 것 같고 워싱턴을 바라보고 있으면 얘가 왜 여기 있지 아직도 적응 안 되실 텐데 방송 자주 나오셔서 매번 응원하겠고 잘 못 나오셔도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그리고 또 첫 이 정도면 가야 거의 동정 아닌가? 동정? 이 정도면?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방송을 못 나와도 까방권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좀 제시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첫 화에 가야이님의 브루클린 무근본 드립이 세상 피부로 와닿네요. 이건 뭐 빌런 수준이 아니라 빌어먹을 팀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요즘에 브루클린 보면서 감독만 불쌍합니다. 감독이랑 거의 그 밑에 그 스태프들 말고는 사실은 참 새로운 캐릭터의 팀이 생긴 것 같아서 좀 뭐 아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시즌 오픈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 팀은 어쨌든 택도 없다. 저는 그거는 그렇죠. 뭐 변함없고요. 뭐 어빙이 이렇게 안 나올 줄 몰랐지만 뭐 더한 이슈를 만들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변함없습니다. 지금 내시 감독은
한 2주에 한 번씩 정확 검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몸이 아닌 것 같아요. 힘들 것 같고. 건강하실 빌겠습니다. 네. 네, 그 예전에 루 감독님이 그 정신병 오셔가지고 그 전문의 만나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그쵸. 동부 쪽에 좋은 그 전문의들이 많을 테니까 예. 사실 정신병이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네,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라고. 다음 댓글은 신라 호텔인님이신데 패널분들이 호수이님 잘생기셨다고 항상 칭찬하셨는데 진짜 잘생기셨네요. 아, 물론 학도님도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학도님 맞으시죠? 예, 행이님이랑 목소리가 가끔 헷갈려서라고 하셨는데 학도님 맞으시고요. 학도님이 사실은 그 영상을 보니까 무슨 그 도둑놈처럼 무슨 이상한 비니에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와가지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학도님의 그 미모가 너프된 겁니다. 굉장히 지금 다운그레이드 돼서 나오는 거지 훨씬 더 잘생기셨습니다. 네, 그쵸. 그거 좀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댓글은 사실은 이번에, 그쵸. 네, 말씀하세요. 참고로 저희 대학 다닐 때 저희들보다는 이제 조금 연차가 좀 차이 나는 후배였는데 제가 처음에 딱 이 친구를 봤을 때 많은 저희 선배들이 신입생 중에 다니엘 헨이 닮은 애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약간 호녀라틱하면서 몸은 맞아. 퉁해도 그땐 좋은 그랬어. 그땐 또 맞아. 다니엘 헨이다. 그래서 봤는데 맞아. 굉장히 미남이었고 지금도 뭐 응. 굉장히 미남이지만 그 네, 싹싹하잖아. 응. 그 다니엘 헨인데도 이간질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말 물건이다 생각했죠. 네. 응. 좋은 친구입니다. 네. 잘생긴 친구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뭐, 학도님이나 호수이님에 대한 뭐, 네, 잘생김에 대해서 더 이상 멘트가 없으시면 댓글은 네, 간략하게 오늘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그 임팩트 있고 재밌는 댓글들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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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또 혜인님이 소개를 해주시니까 역시. 이번 시즌이 생각이 많이 나네요. 네, 다 읽어드리면 참 좋기는 한데 저희는 그렇죠. 이제 방송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이게 티키타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 댓글을 다 읽어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그 댓글 저희가 네.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또 학도랑 호수이님이랑 뭐 따로 이제 방송을 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좀 더 알찬 방송이 될 수 있게끔 늘 고민하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이게 빨리- 그리고 이번에 이번에 댓글 정리하면서 깨달은 건데, 저희가 그 댓글들을 다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은 그 박 실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그 댓글에 대한 리뷰들을 해주시고 또 많은 다른 분들께서도 리뷰를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댓글들을 소개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저희가 그 주에 이제 했던 그 경기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같이 짚고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런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 경기 내용에 대한 것들이 많이 컨텐츠가 없어졌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댓글 전문가의 그 분석이 아주 예리하군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 네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코너인데, 노아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이제 마법사님께서 한번 매끄러운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땜빵 전문 롤 마법사입니다. 네. 네. 네, 코로나로 인해 탄생된 또 노아 업앤다운 이번 주도 진행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휴스턴은 오프시즌에 올라디포 재계약을 추진해야 한다. 자, 하나, 둘, 셋. 다운. 저는 업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야님만 제외하고 모두 업이신데요. 먼저 가야님 의견 말씀해 주시겠어요? 올라디포는 준수한 선수가 맞죠. 그리고 올라디포는 뭐 작년에 폼은 많이 떨어졌지만 뭐 올 시즌 몇 경기는 아직은 초반이지만 뭐 데뷔전부터 출발은 좋은데 현재 2,100만 달러 21밀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기 계약이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 이번 휴스턴에서 사실은 더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할 수 있었다고 생각은 해요. 뭐 벤 시몬스 같은 선수들은 필라델피아가 어떻게 더 욕심냈기 때문에 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사각딜이 아니더라도 휴스턴이 충분히 다른 딜을 얻을 수 있었는데 올라디포라는 선수가 사실 과연 이 팀의 주축을 할 수 있는지는 저는 의문이고요.
만기 계약은 사실은 저는 처분은 미안한 얘기지만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가장 그 휴스턴 로켓츠가 갖고 있는 자원 중에 하나는 엄청나게 많은 드래프트 픽이거든요. 휴스턴 로켓츠는 저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약 만기자들도 처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조널이 남은 지금 개인적으로는 연봉은 조금 과도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 팀은 다시 한번 새로운 그 방식으로 리빌딩을 하는 게 올라디포에게 사실 25mm에서 30mm를 또 주게 되면 저는 이 팀의 운명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프로권도 진출할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이 좀 들고요. 저는 사실 이 선수에 대한 그 기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다운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자유희님도 그럼 부연 설명 한번 해주시죠. 다운에 대한. 저는 그냥 올라디포가 휴스턴에서 돈 많이 받고 행복하기를 바래서 업을 했는데. 가야이님 얘기 듣고 보니 설득되셨나요? 가야이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설득이 되네요. 그러면은 주인장님 의견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가설이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재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사실 올라디포가 첫 번째 그 익스텐션 할 때 돈을 잘 받은 편이에요. 잘 받은 편이고, 저는 사실 커리어 정점이 이제부터 내려가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 능력이 꺾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재계약이 전제 조건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방향은 비슷한 맥락인데, 재계약을 할 때 돈을 많이 올려받냐 안 받냐에서 저는 휴스턴이 재계약을 하되 싸게 잡을 수 있다면 잡아두는 건 뭐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고, 셀러리캡이 더 올라가고 그 셀러리캡 상한이 더 올라가고 한다는 가정하에, 왜냐하면은 조널이 그리고 커즌스나 크리스찬 우드가 있는 상황에서 올라디포는 준수한 그냥 슈팅 득점력에서는 자원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한 조각을 좀 있는 픽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뭔가 한 조각 굵직한 에이스를 하나 더 추가한다면 좀 개인적으로 선수 뎁스를 넓히는, 예를 들면 루 윌리엄스 같은 역할로의 올라디포가 그런 변화들을 한다면 충분히 뭐 휴스턴에서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업을 했었습니다. 재계약을 비싼 돈이 아니라, 주축으로가 아니라, 뭔가 일정 수준의 지금 스페이보다 낮거나 아니면은 유지 정도 수준에서의 계약을 한다면, 이라는 가설로 저는 예스를 했습니다. 네. 가야님 아까 하실 말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정확히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라디포가 아마 그 오프시즌 때 FA를 25밀인가도 거절한 걸로 제가 뉴스가 기억이 나서 제가 사실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본인이 그거를 거절할 것 같아서 저는 얘기한 건데, 그건 제가 사실 좀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해서 저는 당연히 이 사람은 휴스턴에 30밀 정도 얘기하고 또 삐끄덕 될까봐 혹시나 그런 건데. 뭐, 그 차이인 것 같아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건 찾아보고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기사는 저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디애나가 트레이드한 이유라고도 들었고요. 그쵸. 인디애나는 절대로 많은 금액을 줄 수 없는데, 인디애나도 사실 사치세를 절대로 못 내는 팀 아닙니까? 절대 내지 않고, 굉장히 그 아주 알토란 같은 팀인데, 올라디포가 25밀도 거절했기 때문에 30밀 정도 생각했겠죠? 28밀이나.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그냥 트레이드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휴스턴에서는 그거를 질러줬다면, 만약에 28밀 정도 질린다면, 이것도 또 하나의 그 지옥의 문이 열리는, 또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그건 지옥의 문이.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건데. 행희님도 의견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제가 필라델피아의 이상한 그 계약들만 봐서 그런지 해리스가 물론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 38밀을 받는 그놈도 있는데 이 28밀이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올라디포보다 조너를 처리를 해버리면 뭐 다시 시작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조너를 좀 처리하고 올라디포를 그냥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사실은 뭐 빅맨을 그렇게 다 내보내긴 했지만 크리스찬 우드라는 좋은 또 조각을 얻기도 했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카드들이 많은 휴스턴인 것 같아서
그 무거운 조각인 조널만 어떻게 좀 털어낼 수 있다면 올라디포는 좀 데려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네. 네, 뭐 다양한 의견 주셨는데 네. 결국에는 제가 네. 네, 말씀하십시오, 가연. 기사를 찾아봤는데 기사에 있네요. 네, 올라디포가 25mm 이상 오퍼도 거절하고 실제로 컨텐터 팀에서 좀 뛰고 싶다는 좀 의사를 내비쳤다고 해요. 네. 그거는 맞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 쟁점은 그 올라디포 선수의 가치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그렇죠. 평가하고 볼 것이냐 네. 이거에 따라서 갈릴 것 같네요. 요거를 저희가 오프시즌 무브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필라델피아는 하든이 아닌 시몬스를 중심으로도 우승할 수 있다. 자, 업 앤 다운 하나, 둘, 셋. 다운, 업. 주인장님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근데 둘 다 우승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 둘 다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자유인님하고 주인장님은 중립이고요. 자유인님 업이셨나요? 네, 업이요. 네, 자유인님 업, 그리고 행인님 업인가요? 업이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가연님이 다운이었죠. 네, 다운이었습니다. 네, 먼저 그 필라델피아를 응원하고 계신 행인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제 이게 업앤다운이 사실은 예스, 노 둘 중 하나의 답밖에 없다면 하든이냐 그렇죠. 시몬스냐인데 작년에 프로를 보면서 저는 그 개인이 절대로 집단 위에서 군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 마이애미 히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안 그래도 지금 엠비드나 시몬스가, 굉장히 그 콧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하든 같은 놈이 왔다가는 거의 저는, 네, 구단 폭파나 아니면 와해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은 시몬스를 선택하는 게 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슈팅에 대한 시도를 하는 것들이 좀 보여서 저는 앞으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시몬스에 좀 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가야님 의견을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방송을 듣는 그 휴스턴 로켓츠 팬들이나 아니면 이제 제임스 하든 팬들이 계시다면 기분이 나쁘실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욕만 했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정성적인 부분만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 하든이랑 벤 시몬스는 같은 급의 선수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 시몬스는 사실 이제 좀 굉장히 아직도 잠재력이 있고 좋은 선수고 뭐 여전히 공격력은 더 나빠지고 있지만 제임스 하든은 저는 슈퍼스타 중에서도 슈퍼스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수비야 엉망이지만 또 심지어 수비의 의지도 없지만 별로 개인적으로 제임스 하든의 공격력은 저는 무결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완전히 특히 제임스 하든의 투맨 게임은 그것 또한 무결점이라고 생각하고 제임스 하든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격할 때 그 시야들이라든지 제임스 하든이 공격을 풀어내는 방법 그것도 아이솔 저는 100점 중에 100점 주고 싶은 선수가 제임스 하든입니다. 공격에서. 근데 벤 시몬스는 일단 솔직히 그 급이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두 선수 비교 자체가 굉장히 단순히 케미 문제가 아니라 아예 비교가 안 되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벤 시몬스가 하든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우승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했었어요. 만약에 일단 본인의 득점뿐만 아니라 세스 커리 같은 선수 살려줄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그 엠비드와의 투맨 게임 또 엠비드가 사실은 가질 수 있는 좀 더 수비력을 도움을 받아서 좀 더 많은 플레이를 좀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뛰었던 빅맨들보다는 또 두 체급 이상 높은 엠비드이기 때문에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하든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벤 시몬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물론 피지컬도 좋고 다 좋은데 절대 그 선수는 저는 팀의 주축으로서 우승을 하느냐는 개인적인 좀 죄송한 얘기죠.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정도의 실력으로는 이 지금 험한 NBA 경쟁 속에서 우리 아무리 하든 욕하고 듀란트 욕하지만 S급에 아직 택도 없어요. 솔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벤 시몬스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운을 했습니다. 네. 이 어쨌든 그 우승을 하기 위한 조건, S급 선수의 유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갈리는 것 같고요. 아예 택도 없어요. 시몬스는. 네. 주인장님은 약간 둘 다 우승이 불가능하다 의견을 주셨는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뭐 필라델피아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하든이 필라델피아에 가서 엔비드하고 투맨 게임을 했을 때
엄청난 시너지가 날 수 있고, 뭐, 세스컬이나 여러 스팟업 선점, 토비아스 해리스나 이런 선수들과 함께 조화로우면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엔비디아가 투웨이 게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매우 이타적인 빅맨이 아닌, 약간 체급이 높고 정말 그 한 급을 하는 빅맨이 투맨 게임을 할까? 필라델피아의 프랜차이즈 스타가? 라는 생각에서 그 조합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벤 시몬스가 갖고 있는 장점은 수비입니다. 사실 수비력이고, 그가 보여줄 수 있는 패싱 시야는 점점 경험이 넓어지면서 경험이 좀 깊어지면서 넓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패싱 센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각들이 만들어졌을 때, 결국에는 플레이오프는 수비로 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든이 이끄는 팀보다는 벤 시몬스가 이끌거나 벤 시몬스 주축으로 있는 팀이 더 플레이오프에는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벤 시몬스, 그러니까 왜 갑자기 벤 시몬스로 가죠? 어쨌든 벤 시몬스가 좀 더 벤 시몬스가 업이네요. 서서히 졸려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벤 시몬스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둘 다 우승을 못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지금 말하다가 순간 하든이 싫어갖고 자꾸 벤 시몬스의 이유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나의 이상한 그 논리 구조가 생각이 났는데, 네, 제가 무슨 소리 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그 수비에서의 시몬스의 강점을 얘기해 주시면서 네, 뭐 그쵸. 승리를 네. 위해서는 조금 더 시몬스가 필요한 조각이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플레이오프. 자유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저는 아직 시몬스가 슛이 안 터졌기 때문에 시몬스가 이제 슛이 터지면서 정상급이 될 선수의 가능성은 늘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희망 섞인 기대를 담아서 어불 눌렀습니다. 터진다고 믿고 계시는 건가요? 터질 수도 있다. 네.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날지 모르니까요. 그죠. 네. 아니, 저는 사실 제가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도 다들 고견이시지만, 이렇게 페스트볼, 슈퍼 페스트볼 시대에 130점 이상 매 경기 나는 이 정도의, 거기에서 샐러리의 30% 이상 차지하는 핵 유망주라는 선수가 11점, 12점밖에 못 넣는 지금 이 21세기 2021년에 난 다들 너무, 전 세계 사실은 ESPN도 그렇고 너무 벤 시몬스를 너무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그게 좀 불만이거든요. 너무 벤 시몬스를 르브론 제임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되게, 과연 이 선수가, 그러면 돌파해서 나올 수 있는 파괴력이 있나? 이 사람 12점이에요. 평균 11점 몇 점일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수비력이 물론 좋죠. 그런데 과연 핵심 선수가 11점 넣고 우승이 된다는 거는 130점 나는 경기에서.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난 이 선수가 왜 여기에 거론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아직은 물론 젊지만, 아직 96년생인가 그랬잖아요. 아직 젊지만. 근데 쿤보는 벌써 95년생인데 벌써 백투백 MVP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돈치치도 그렇고 더 젊은 선수들이 이렇게 폭발적인데, 과연 그 정도인가? S급인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시몬스 선수에 대한 득점력 부분이 해소가 돼야 어떤 또 한 단계 더 진화된 선수가 되어야 이제 우승이 가능하다에 대해서는 되게 동의하시는 것 같고, 사람들이 시몬스가 그렇게 돼줬으면 하는 바람이 되게 큰가 봐요.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기보다 득점은 다른 사람이 하면 됩니다. 어차피 여기에 핵심 인재는 엔비드입니다. 네. 그렇죠. 시몬스는 짤짤이 해주면 돼요. 옆에서 그 수비 열심히 잘 하고 패스 잘 돌리고 그 자기한테 오픈 스팟업 하면은 오픈 되는 것만 넣어줘도 되지. 그 이상 저는 어차피 동등한 위치에서 뭐 보고 이러지를 않고요. 어차피 여기에 공격 핵심은 엔비드, 그 다음에 해리스, 그 다음에 세스겠죠. 네, 그 다음이 이제 4옵션으로 벤 시몬스이기 때문에 벤 시몬스는 슛 연습 잘하고 있다가 아예 얘를 버리는 수비들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만 나 무시하지 말라고 이렇게 슛 쏴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벤 시몬스가 또 너무 평가절하된다라고 느낌을 지금 걔가 보여주는, 그러니까 사실 슛 퍼스트가 아니어서 그렇지 돌파를 맘먹고 계속 하게 보면 저는 꽤나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벤 시몬스의 돌파 파괴력이 물론 르브론만큼은 아닐 수 있으나, 저는 좀만 더 스킬업만 된다면, 뭐 오프 시즌에 좀 더 가든다면, 저는 충분히 그 스피드에 그 몸빵은
정말 신인의 피지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대학교 때부터 제가 봤을 때 슛이 안 좋은 건 대학부터 안 좋았던 건 알았지만 대학교 때도 뭐 한 15, 18 득점밖에 못했으니까. 근데 또 이 새로운 유형의 선수가 가질 수 있는 또 팀을 우승시키는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있을 수 있죠. 저는 그렇게 그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어, 됐으면 어. 좋겠죠. 네. 뭐 어쨌든 제가 그런 너무 벤 시몬스 평가절하했나요?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해봤습니다. 네네네. 올 시즌 한번 벤 시몬스의 어떤 활약을 지켜보시죠. 네, 네, 스텝업은 하긴 해야죠. 네. 벤 시몬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최근에 여러 팀들도 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브래들리 빌은 한 달 이내에 이적할 것이다. 자, 업 앤 다운 하나, 둘, 셋. 다운. 가해님 업. 아, 그러면은 자유님, 가해님 업, 그 주인장님, 행위님 다운 선택하셨는데요. 먼저 자유님 업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뭐 늘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브래들리 빌이 워싱턴에 있는 걸 아깝게 생각하는, 네. 그런 마음들이 온 지구의 마음이 모여서 어떻게든 이적을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게 저희가 바라는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죠. 브래들리 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재능들이 좀 더 우승에 가까운 팀들에 가서 플레이오프 때도 멋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역사도 좀 남기고 그랬으면 하는 희망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 섞인 법입니다. 만약에 뭐 그 가능성을 떠나서 어울리는 팀을 고르라면 어디가 가장 어울릴까요? 뭐 그렇게 굳이 또 생각은 안 해봤는데, 다른 분들 얘기하실 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네. 그 주인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전 딜던이 안 될 것 같아요. 유적의 의사가 있을 수도 있으나 지금 딜을 안거나 그러니까 워싱턴도 하나의 협상의 하나의 주축일 텐데 그러면 딜을 내줬으면 정말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가진 전부 아닙니까? 이제 많은 걸 받아야 될 텐데 또 빌이 또 많은 걸 그러니까 AD처럼 주면서 뭔가 많은 걸 받아올 만큼의 사실 매력이 있는 선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워싱턴에 있어서 정말 출중하고 득점력이 뛰어나고는 있는데 과연 여기에 스타가 없어서 탑 선수로 보이는 거지. 과연 공수양면 그다음 뭐 물론 득점력 너무 뛰어나지만 뭐 패싱 능력 이런 거 여러 가지 봤을 때 과연 구단을 뿌리채 뽑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 뿌리를 넣어줄 만큼의 딜을 칠 만한 카드인가라는 생각이. 왜냐면 뭐 몸도 사실은 항상 유리 몸이었다가 지난 시즌 겨우 한 시즌 완주한 그 선수이기 때문에 딜던이 의사들은 있을 수 있으나 딜던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한마디로 이제 워싱턴 입장에서는 엄청 무리한 요구를 할 테고 그걸 받아줄 구단은 없을 것이다. 그쵸. 뭐 그렇게 되겠네요. 네. 가야이님은 또 이에 반대 의견 어떠신가요? 하든도 트레이드 된 상황이니까 사실은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브래들리 빌은 지금 경기 계속 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경기를 쉬는 동안 연기가 된 거죠, 코로나로. 네. 그동안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MVP 가까운 현재 팀 득점 1위기도 하고요, 평균 득점.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뭐 그 수치 자체가 베테랑이기 때문에 뭐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만약에 구단주였으면 이 선수가 들어갔으면 바로 우승권 도전할 수 있는 팀은 마이애미 히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팬라인이 회장님이었으면 개인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작년에 사실 어떤 사람들은 뽀록이라고 얘기하겠지만 마이애미 히트가 대단한 전력으로 사실 파이널까지 진출했는데 결국에는 이 경험 부족의 어린 아이들과 이 노장까지는 아니지만 고공분투한 버틀러가 사실 이겨내지를 못했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스코링 머신인 브래들리 빌이 들어갔으면 상황은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마이애미 히트 입장에서는 그동안 젊은 애들을 잘 키워놨기 때문에 싼 값에 얼마든지 다른 카드로 삼각딜로 해서 저는 브래들리 빌을 데리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뭐 어찌됐든 워싱턴이랑 어떻게 보면 동부기 때문에 마이애미와 바로 딜을 할지는 의문이겠지만 만약에 일어난다면 마이애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는 이 선수를 노릴 거라고 생각하고
브래들리 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텐터티브로 가면 바로 우승권을 갈 수 있는 공격만큼의 공격 스킬셋 부분이나 또 사실 고감도 슈팅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선수가 현재 S급이라고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거의 근접하는 정말 최고의 올스타 선수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그 트레이드 시장에서 하든이 끝났기 때문에 브래들리 빌의 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또 사실 마이애미가 줄 카드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주인장님 말씀대로 좀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 뿌리 뽑는 게 잘 보면은 굉장히 거품이 많이 돼 있어요. 이 젊은 애들이 굉장히 그 거품이 지금 많이 껴있기 때문에 뿌리 뽑아 보여요, 보이기는. 그러나 작년 파이널 보지 않았습니까? 역시 슈퍼스타들의 대결에서는 상대방의 슈퍼스타가 필요하다는 거 좀 느꼈기 때문에 네, 히트 이적을 좀 예상해 봅니다. 네. 저희 워싱턴 팬 입장에서 마이애미 상당히 탐나는 선수들이 많은데, 만약에 그렇죠, 서로. 네. 트레이드가 이루어진다면 마이애미가 꼭 지켜야 되는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근데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덩컨 로빈슨이나 히로 같은 선수들은 사실은 더 펌핑시켜서 보내야 될 상황, 브래들리 빌을 많이 가져올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연봉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단순히 코어를 지켜내기에는 쉽지 않죠, 사실. 그 선수들을 다 보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워싱턴 입장에서는 새롭게 출발하려면 그런 선수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히트가 봤을 때는 꼭 지켜야 될 선수? 글쎄요. 전 버틀러 정도 아닌가? 버틀러도 사실 뭐 아데바요로. 아데바요랑 버틀러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네. 나머지는 뭐. 마지막으로 행인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필리가 브래들빌을 좀 강하게 노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시몬스를 애초에 약간 좀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껴서 모리 거기 사장님께서 이렇게 좀 사부작 해가지고 브래들빌을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하는데 그 한 달이라는 그 기간 때문에 저는 좀 다운을 눌렀고요. 지금 뭐 코로나나 이런 거 아니면 그 대통령 취임이나 이런 거랑 좀 맞물려서 조금 한 달 내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리가 브래들리 빌을 꼭 좀 노렸으면 좋겠다. 시몬스를 아니 너무하네. 아니 그럼 네. 워싱턴 슛은 누가 쏘냐? 러셀 웨스트브룩이랑 벤 시몬스가 남의 집은 모르겠고 저희 집부터 잘 돼야 되니까 남의 집에서 벽돌을 던지든 뭐 화염병을 던지든 그건 제 알 바 아니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필레였으면 너무 좋겠고 탐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상상했는데 궁금하긴 하네요. 누가 던질지. 지금 그 마법사님 입에서 오랜만에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한 달은 아마 그 저희 트레이드 데드라인 같아요.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에는 네네네. 진짜 무슨 일이든 다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클리브랜드 예전 원했을 때 4명이나 왔는데 뭐 별일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또 방송을 위해서는 재밌는 사건이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브래들리 빌 선수가 사실 이렇게 감정 표현이 많은 선수가 아닌데 최근에 경기 끝나고 이렇게 실망스러운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여서 또 한번 어떤 일이 생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이 내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네. 포기한 듯한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네. 좀 뭐 개인적으로도 변화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좀 최근에 그래도 되게 재밌는 경기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세크라멘토는 타이리스 할리버튼 선수를 선발로 기용해야 한다. 자, 업 앤 다운. 하나, 둘, 셋. 업, 다운. 가혜님은 어떤 선수인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업이라고 했어요. 업이신가요? 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행인님 제외하고 모두 업 하셨는데, 그렇죠. 행인님 저는 먼저 의견 한번. 솔직히 말씀드리면 킹스 경기를 단 한 경기도 본 적이 없어서 이 선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필리 경기 보기도 바쁘고 지금 제가 골스랑 보스턴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그 3경기 보는 것도 바빠 죽겠어서 킹스의 이 선수 처음 들어봅니다, 솔직히. 이제 할리버튼 선수는 이번 루키죠. 지금 루키로 네. 킹스에 지금 데뷔를 했는데 벤치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 펼쳐주고 있습니다. 뭐 슛이나 패싱 센스도 매우 뛰어나고, 뭐 지금 박스가 없는 자리에서도 경기 조율 능력도 많이 보여줬었고. 가드군요.
네네. 사실 신체적 능력이 좋은 가드죠. 그리고 뭐 수비 능력도 괜찮은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라멜로 볼이 있긴 한데 라멜로 볼을 제외하고 항상 루키 레이스에서 지금 뭐 전 탑급이 아닐까 생각지도 않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플레이 메이킹을 매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선수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선수와 게이런 박스와 버딜드가 이끌어가는 공격력은 뭐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네네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제 차례인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가인. 오늘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선수를, 여러분과 예상과는 다르게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선수를. 제가 이번 드래프트 제가 유튜브로 쭉 이렇게 다큐멘터리처럼 시청을 했는데 그 과정부터 사실 이 선수가 뭐 장신 포인트 가드이기도 하지만 요번에 NBA 전체 드래프트 신인들 중에서 포인트 가드 랭킹 2위였어요. 2위. 뭐 당연히 첫 번째는 라멜로 볼이었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준수한 포인트 가드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어떤 그런 공격력과 수비와 굉장히 솔리드한 우리 마법사님 좋아하시는 솔리드한 굉장히 장신 가드인데 이 선수가 굉장히 복덩이에요. 일단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뭐 브루클린이 뭐 다른 팀 막 지금 개판 쳐놔서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세크라멘토 킹스 개판 5분 직전이거든요. 이 팀은 정말 거지 같은 팀입니다. 이 팀은 정말 그지 같은 팀이에요. 일단 첫 번째 마빈 베글리는 거의 쓰레기에 가깝고 버디 힐드는 제 생각엔 트레이드가 되지 않는데 이 팀에서는 가망성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의 로테이션에 제대로 녹아들지 못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코리 조셉은 거의 슛고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생각에 이 팀에 지금 이 신인 선수 타이리스 할리버튼 선수 같은 선수가 굉장히 좋은 찬스예요. 본인이 어쨌든 준수한 가드라는 거를 다른 팀에 포인트 가드 준수한 팀에 갔으면 전혀 드러나지가 않을 텐데 저는 제2의 샤이 길저스 같은 선수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 선수는 일단 출전 시간도 많이 활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어설픈 베테랑 애들이 지금 개판되는 이 상황에서 팍스랑 둘이 호흡도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는 더 많은 출전 시간도 비용하면서 좀 더 NBA의 준수한 가드로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운이 좋아요. 지금 개판이에요, 거의 팀이. 저는 약간 신체 능력 좋은 말컴 브럭턴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워낙 네. 경기는 운영 능력도 좋고 198? 198인가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팔도 길고 수비 능력이나 뭐 근데 약간 좀 팬츠를 긴 걸 입었으면 좋겠다. 너무 짧은 걸 입어갖고 옛날에 너무 복고풍 느낌 나게 입고 다녀갖고 그렇긴 한데 워낙 뭐 운동 능력도 좋은 선수여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투맨 게임을 잘해요. 네. 맞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자유님 의견 어떠신가요? 뭐 저도 가해님이랑 완전히 동의하고요. 정말 세크라멘토는 개판 5분 전이거든요. 그래서 팀을 폭파시키고 저는 디에런 팍스가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 만약에 디에런 팍스를 지킨다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그 두 선수 말고는 거의 뭐 가망이 없는 선수들 뿐이라서 올 시즌에 기회를 많이 받고 많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업을 했습니다. 선발로 기용한다면은 버디힐드의 대체자로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버디힐드는 빨리 다른 팀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할리버튼 선수가 굉장히 좋은 포텐셜의 루키이고 좀 출전 시간에 많이 할애받을 수 있는 좋은 팀을 만났다 정도로 그렇죠.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사실 이게 라멜로 볼하고 로이를 놓고 아마 치열하게 다툴 것 같은데 라멜로 볼이 굉장히 창의적인 플레이들로 하이라이트를 막 양산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할리버튼은 정말 안정적으로 모범적으로 경기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극과 극의 매력의 포인트 가드 둘이서 올 시즌에 이 루키들을 보는 저희가 굉장히 쏠쏠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장신의 조지 힐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간결한 느낌 있죠. 네. 네, 간결하고 빠르고 디시전 빠르고. 그렇죠. 네. 솔리드하지. 진짜 솔리드. 아주 예시가 기가 막혔죠. 딱. 근데 그래도 올해 딱이다. 양대 루키의 어떤 활약을 지켜보는 맛이 있어서 좀 그나마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뭐 올해 루키들이 워낙 좀 죄송하지만 뎁스가 너무 얇아가지고 네 애매해요 사실. 네. 오히려 내년이 좀 더 기대된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업앤다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하실 말씀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클리퍼스는 지난 시즌보다 더 강한 팀이다. 자, 업앤다운 하나, 둘, 셋. 다운. 저도 다운이요. 아, 자유인님, 주인장님 업, 그리고 행위님, 가해님 다운 해주셨는데, 먼저 더 강한 팀이다. 자유인님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지난 시즌에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 시즌에 한 번씩 순발을 다 맞췄기 때문에 올 시즌에 아직 시즌 초반이니까 지금 약간 초반에는 그렇게 뭐 완벽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서부에서 레이커스만큼의 어떤 경쟁력을 가진 팀을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클리퍼스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강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루일이 이제 지금 부상으로 상당히 빠져 있고 헤럴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뭐 루크 케나드나 다른 선수들이 생각보다 잘 적응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이렇게 잘 밟아가고 있는 것 같고 특히 폴 조지가 저는 작년 시즌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카와이는 뭐 그 레벨에 맞춰서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 2월, 3월을 지나고 나면 훨씬 더 강한 모습의 클리퍼스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업을 네, 들었습니다. 어쨌든 좀 이제 숙성될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뭐 이 정도의 의견이신 것 같고요. 네. 행위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풀업에서 클리퍼스가 패했던 뭐 큰 영향들이 몇 가지 있겠지만 그 폴 조지가 굉장히 절었던 것과 제대로 된 빅맨의 부재가 제일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폴 조지가 지금 초반에 잘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또 풀업 가가지고는 또 한번 봐야 될 거고 우선 빅맨의 그 부재가 어느 정도 좀 풀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때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바카가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노련하고 여전히 준수한 스탯을 찍어주고 있는 이바카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조금 그 빅맨, 그러니까 완전 그 엘리트 빅맨의 부재가 또다시 한번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뭐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그런 빅맨의 부재가 좀 결정적일 것이다. 먼저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다음 주인장님 한번 이에 대해서 의견 한번 주시겠어요? 뭐 케미스트리죠. 왜냐면은 클리퍼스는 작년에 플레이오프 시즌 말부터 플레이오프까지 락커룸 이슈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두 스타가 그 팀의 케미스트리를 만드는 데는 아직은 호흡이 좋지 않았고 물론 감독과도 그렇게 떠나고 나서의 멘트들을 들어보면 하나의 리더십으로 뭉쳐있다는 느낌은 사실은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팀과 원스핏이 아니고서는 우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락커룸 이슈가 있었던 인원들을 뭐 어쨌든 팀에서는 제외를 했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선수들끼리의 케미스트리는 작년에 비해서 더 좋고 락커룸 이슈가 작년보다 훨씬 더 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뭐 몬트리올 해제가 빠지던 뭐 다른 빅맨이 이바카가 들어왔지만 완전 림 프로텍터는 아니기 때문에 블럭 능력이 좋지만 완전 인사이드에서 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애매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두 스타의 케미스트리가 더 강해지고 기존에 있는 선수들과의 호흡이 더 쫀쫀해지는 것만으로도 작년보다는 충분히 그 강해질 여력이 남아있고 또한 추가로 작년에 어쨌든 컴파를 가지 못한 그 그리고 그 치욕 그 조롱 그게 아마 큰 팀 내의 자극과 모티베이션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분명
정신적인 부분도 스포츠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팀적인 부분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클리퍼스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센 팀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동기부여와 어떤 케미스트리 측면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질 것이다. 이게 자연님과 주인장님 의견을 거의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혜님 의견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실 그 오네오 패널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우리네들 보면 그 정신적인 부분이나 라카르 이슈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도 동의는 하는데,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일단 폴 조지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올 시즌 좀 올 시즌 뭐 좋아졌고, 케미스트리는 괜찮을 것 같지만, 폴 조지는 분명히 기복이 심할 거고, 인터뷰 실수를 계속 하는 거 보면, 저는 사실 아직도 이 선수가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뭐 좀 부상도 있고, 뭐 다시 복귀도 하고, 또, 아무리 뭐 그런 걸 반복하겠지만, 아직 좀,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좀 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정말 빅2라고 할 정도로 지금 에스크 플레이어들, 네츠 플레이어들에 비교하면 빅2인가 좀 의심스러울 수 있고요. 당연히 카와이 레너드는 당연히 고정 상수 값이죠. 상수 K 값이죠.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제일 주목하고 싶은 건 터런루 감독인 것 같아요. 제가 터런루 감독, 제 클리브랜드도 있었지만, 이 감독님은 죄송한 얘기지만, 대단한 전술 전략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감독님은 철저하게 스타 플레이어들을 갈아 넣는 그런 류의 감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수비 전술도 물론 좋고 다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카와이 레너드의 과부하가 좀 예상이 되고요. 지금 성적을 좀 빨리 내는 욕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수들을 주전 기용 시간을 비교해보면 올 시즌이 뭐 물론 레너드의 안정적인 출장도 있지만 훨씬 더 많더라고요. 작년에 비교하면. 그렇게 봤을 때 이 클리퍼 선수들이 케미스트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연 카와이 레너드랑 폴 조지가 얼마나 좀 버텨줄까. 그런 전략 전술이 사실상은 제가 터런토 감독을 그동안 매년 봤지만 아주 특이한 정도로 잘 운영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전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질 때 과연 클리퍼스가 더 다음 단계 갈 수 있을지는 저는 조금 의문인 것 같아서, 작년보다 멤버를 좀 더 보강한 건 사실이지만 과연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다운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컨퍼런스 파이널 정도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아니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조금 과부하가 올 것 같아요. 이 스타 플레이어 선수들이. 네. 이상입니다. 여전히 강팀이지만 결국에는 몇몇 선수에게 집중이 되는 그 전술이 펼쳐질 거고, 그렇죠. 그게 결국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때 얘기해 폴 조지는 절어버릴 거니까. 그래서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근데 진짜 폴 조지는 너무 아쉽네요. 한 3, 4년 전만 해도 진짜 그죠? 이런 취급을 안 받았던 그런 선수인데, 이런 대우는 아니었는데.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 정말 안타까운. 근데 뭐 기대치를 그 레벨에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어디서나. 진짜 안타까운. 뭐 사실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원인은 클리퍼스를 원래부터 좋아했다는 그 호수님 앞에서 거짓말했기 때문에 우리 오네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도 눈치 보면서 욕하고 있어요. 사실 조금 호수님 눈치 보면서 욕하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카리스마에 내가 눌려가지고 홀려서 욕하고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클리퍼스에 대한 의견까지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업앤다운 질문들 한번 다뤄봤고요. 저희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준비하긴 했는데, 이 뭐 방송 들으신 청취자분들과 시청자분들도 댓글에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 한 번씩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에 이제 뭐 행인님 댓글 리뷰에서 또 한번 언급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좀 아까 시작 전에 자유님이랑 짧게 끊어가자고 했는데, 역시나 뭐 저희는 시간을 맞춰서 채운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시간이 오래됐네요. 업앤다운까지 일단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NBA 오네어 시즌 6 벌써 5번째 방송이었네요. 오늘 업앤다운까지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학도랑 오수님도 같이 함께, 남해크님까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네요.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근데 저희가 진짜 경기 리뷰 좀 하면 좋은데, 그렇죠. 지금 저희는 이 줌이라는 환경 때문에 이게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슈 위주로 좀 당분간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네. 약간 좀 더 경기 얘기하면 좋은데, 그럴 지금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좀 안타깝네요. 사실 개인적으로. 네. 그렇죠. 빨리 좀 완화돼서 저희도 녹음실 녹방도 한번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네. 좀 더 끌었다가는 우리 주인장님께서 주무시는 모습까지, 네,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바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NBA 온 에어! NBA 온 에어!